이렇게 고속도로 가족을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렇게 또 우리 Q&A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저희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제 저는 이 영화를 잘 본 팬으로서 그리고 부산에서 또 부산 영화제에 우리가 정일을 그리고 또 이상훈 감독님, 김선희 배우와 오늘 이렇게 대담을 하게 돼서 많이 기쁩니다. 어쨌든 혹시 고속도로 가족을 2번 이상 보신 분 계세요? 힘들이군요. 팬치 명성이 돼 있어요. 야, 이런 어떠세요? 2번 이상 보신 분들 벤처를 이끄시는 신인 영화로서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김만민 감독님께서 저희 부산국제영화제 때 이번에 저도 처음으로 뵀었어요. 그래서 김만민 감독님께서 이렇게 영화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지구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오늘 일단 김만민 감독님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관객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러면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고속도로 가족을 통해서 뭔가 전하고자 싶었던 메시지나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우리 관객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고속도로 가족을 만들면서 이 기후와 지속 가족을 보면서 좀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 영화를 시작한 것 자체가 제 개인적인 이제 걱정과 두려움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이제 많이 이제 상영된 지 좀 지났잖아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약간 제 스스로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 스스로가 느끼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저를 괴롭히는 게 이제 좀 한국 사회가 좀 약간 가부장적이고 그 다음에 또 좀 안전망이 되게 없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스스로 되게 안전망 없는 이 세상이 너무 이제 숨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극적인 모습으로 기후 가족을 만든 기후 지속 가족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좀 관객분들이 좀 세상을 좀 보셨으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감싸는 이제 주제 같은 인물이 이제 남이라는 선배가 이제 연기했던 영선이죠. 영선이 이제 연민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판타지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저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돌아간다고 좀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두 가지 모습을 그리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말한마디 저러지 못했던 박수를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우리 기후 역할을 했던 우리 정우주 씨가 신자본주의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듯이 시절에 가고 우리 또 김슬 배우님 또 학교에 왔다 이런 거 싫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교육차원을 보여주시면서 고속도로 가지고 대신 그러더라고요. 정규 배우에게 질문 하나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정규 배우님한테 이제 굉장히 새로운 연애 연기를 선보이는 작품인데 또 호평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 선택한 동기가 있었나요? 사실 제가 그동안 드라마에서 이제 계속 연기를 해오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속도로 가족이라는 선물 같은 작품을 만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배우로서 오랜만에 영화를 다시 시작할 때 뭔가 평범한 캐릭터로 보기를 하기보다는 관객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더 인상이 남을 수 있는 좀 더 파격적인 캐릭터를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고속도로 가족의 기우를 만나게 돼서 사실 굉장히 배우로서는 누구나 욕심을 낼 만한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감사한 작품이었고 감독님께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부터는 사실 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와는 굉장히 다른 캐릭터였고 그래서 이 기우를 빨리 더 알아가려고 감독님과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촬영 중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우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하자 바로 하겠다고 전화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그 배우로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시나리오를 보고 바로 연락하는 경우는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첫 작품이 아닐까. 그 안성기 선배님 같은 배우도 읽고 한 3일 만에 전화를 주시는데 그 안 배우기보다 더 빠르게 정말 고속도로처럼 캐스팅에 응했다는 얘기 듣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우리 저기 김슬기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통 튀고 또 코믹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가혹하고 어두운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렇게 힘을 확 빼가지고 순진무구한 지숙이라는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연기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굉장히 오히려 편한 역할이었어요. 에너지를 막 뿜어내는 것보다 이렇게 응축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연기하는 것보다 사진 찍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표정으로만 말하고. 근데 이제 신이 저희 키 20cm 정도 조금 모자라게 주셔가지고 그 정도를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감옥하고 응축된 캐릭터를 많이 한 적이 많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었는데 우리 이상무 감독님이 저를 보석처럼 여겨주시고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를 믿어주시고 연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촬영을 했었고요. 저도 이 오빠처럼 대본 보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바로 하겠다고 제가 기다려왔던 그런 시나리오였고 오히려 놀라서 이제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들어온 게 많아요. 너무 제 기준에서는 너무 훌륭한 작품인데 너무 다른 좋은 배우들도 다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저한테 들어온 게 많나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임하고 오히려 지숙이는 대본상에서는 사실 또렷한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지숙이한테 매력을 느꼈다기보다는 그냥 이 작품이 좋아서 이 작품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지숙이가 그렇게 엄마가 되어간다라는 듯한 어떤 성장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감독님이랑 대화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지숙이를 만들어 갔던 과정이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이끌고 다녔을 때 저게 어떻게 엄마야 누나 아니면 뭐 그 정도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고 현장에서 어렵다는데 어떤 걸로 살아오셨는지. 일단 라미란 선배님이 굉장히 그런 걸 잘하셔서 그런 걸 현장에서 많이 보고 배웠고 제 친언니가 이제 조카를 낳으면서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태도가 조금
늘었던 게 그 타이밍이 작품을 만드는 데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뭐 임산부 역할을 저는 느껴본 적이 없어서 저희 언니한테 전화해서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뭐 허리나 이제 배나 막 가장 아픈 곳이 어디고 걸음걸이가 어떤 안장으로 조금 더 걸어야 할까 아니면 이때 어디를 잡고 뛸까 이런 것들 같이 상의하면서 도움이나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팬심으로 박성원 지금 쫓아가네요. 자, 그러면 계속 이 흐름을 이어서 우리 감독님께서 배우님 칭찬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지금 안 계시는 남이랑 백현진 우리 애들까지. 일단 끝나겠는데요, 네. GV가? 한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최대한 짧고 임팩트 있게 일단 남이란 배우님은요 진짜 저희 영화의 그 영성 같은 존재셨어요. 진짜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작품들이 많고 지금도 많은 작품을 하시는데 진짜 그 순간을 사세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인간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항상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항상 모든 것을 배려하세요. 그 다음에 항상 그 현장에서 모두가 이제 특히 저 같은 신인 감독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막 이렇게 옆에 뭔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되겠어? 할 때 이제 나 선배님은 항상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야. 감독을 믿어야 돼. 항상 그러셔서 너무나 저한테는 이 영화의 영성 같은 존재셨어요. 그 분이 그랬고 우리 정희루 배우님은 제가 말해 뭐하겠습니까? 이 영화에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진짜로 최선을 다하셨고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셨고 누가 그 얼굴에 그걸 바르고 막 슈퍼에서 막 난동을 피우고 진짜 정말 많은 매일 저는 이제 약간 정희로 배우님하고 되게 통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희로 배우님 팬분들이 계실 텐데 되게 이제 정희로 배우님과 사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되게 굉장히 혼신을 다한 너무나 최고의 기후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적입니다. 두 배우에게 네. 우리 감독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우리 정일 배우님은 이 역할을 할 때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좀 떠돌이를 하더라도 진짜 무서운 세상과 좀 구별을 하고 분리를 할 거야 라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이어가는데 그런 역할을 할 때 혹시 어떤 다른 다른 선택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든지 아니면 이 기우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작품을 읽고 제 자신을 대입시켜서 이제 시나리오를 읽다 보면 뭔가 납득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초반에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뭔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기후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뭔가 큰 사건들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기후의 입장으로 이 시나리오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가 하는 행동은 모든 게 일단 첫 번째 가족이라는 전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저도 이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연기를 해 나가는데 어찌 보면 밀폐 캐릭터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또 빌런처럼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이 캐릭터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제가 연기한 기우는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이 친구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친구에게 남아있는 건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촬영을 임했고요.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족들에게까지 지수에게까지 버림받고 오빠만 가주면 돼. 오빠만. 그런데 찢어진 가슴을 안고 벤치에 누워서 그 대왕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소리에 울어가는 그 장면이 감독님 그 대왕 기도하는 왜 등장한 겁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일단 그 귀뚜라미가 이제 짝을 찾아 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의미로 들어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면에서 환기를 시키고 싶었어요. 그 이제 어떤 멜로적인 부분이고 되게 슬픈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영화가 국면으로 다시 기후의 망상이 또 그 귀뚜라미가 망상이잖아요. 망상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의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 불리했습니다. 뭔가 치유나 뭔가 힐링을 해주는 기도하는게 아니고 뭔가 이 대화와 기도하는 상당히 사람을 불리게 만드는 결국은 그래서 기후의 환축으로 이제 얼굴에 그냥 톤토를 바르고 침을 바르고 막 치고 들어가. 그래서 한번 엔딩 결말은 해피엔딩입니까? 비극적인 엔딩입니까? 저는 뭐 앞전에 다른 지부에서 얘기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관객분의 선택이라고 믿어요. 이 이야기를 희망으로 보시는 분들은 희망으로 갖고 가실 거고, 아니면 비극으로 알아보시는 분은 비극으로 알아보실 거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끝까지 쓰고 만들면서 질문으로 끝내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제 감독으로서 소망이었고, 예, 그랬습니다. 네. 그 비극과 폭주를 만드신 우리 지수의 기술이 요즘에 그러면 오빠만 가면 돼. 할 때 어떤 시절에 신경 쓰고 그렇게 이상적인 연기를 하실까요? 그 도저히 친구가 이 의자를 내칠 수도 없을 정도의 음주 때는 뭔가 강한 뭐라고 표현할까 그걸 슬픈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체연한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철벽 방어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연기를 하셨을까요? 별 생각 없었던 걸 했고요. 앞에서 있는 기후의 그 망상과 그막 포괄적인 느낌을 그냥 어떻게 흐름대로 따라가시는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기후와 지수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이전에는 저도 기후가 이 세상의 전부였다면 이후에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법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됐고, 또 그걸 배우면서 저의 가치관도 조금 변하면서 한 명의 희생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다라는 비극적이고도 저만의 어떤 책임감에 대한 생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사실은 저희 대본상에서는 기우가 의자를 달랐나요? 아닌가? 의자를 어느 정도 조금 더 위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그 지문이 이제 의자를 든 지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너무 폭력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감독님과 상의해서 이제 그 지문을 빼기로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연기를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쓰신 그 지문이 그러니까 의자를 든다까지 했어요 지문. 그래서 사실 그 감정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현장에서 지문대로 연기를 했었죠. 약속은 원래 바뀌었었는데. 그렇죠. 현장에서 이야기할 거 이제 이야기하고 지금 아니 생각보다 경윤 배우님이 굉장히 건실하고 착한 청년이세요. 그래서 나쁜 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후 역을 맡는데 그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독님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득을 한 게 이제 그럴 수 있다, 기우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해 나가면서 두 분이 이제 매일 통화를 하시는데 저는 거의 사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현장에서 만나면 저 일단 오늘은 어제는 몇 시간 통화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회의를 많이 하시면서 그 감독에게 가장 축복은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리고 그런 배우들을 만나는 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안 그러면 현장에 지옥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상호 감독님은 이렇게 멋지고 그리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진실된 연기를 하는 두 분을 이렇게 만난 걸 오늘 지금 TV에서 감독님이 되고 있고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떤 좀 너무나 치열한 그런 경제 구조 속에서 여름 시장을 보내고 부산영화제에 좀 시위를 하고자 갔는데 딱 이 팀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내 집을 꼭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상황인데 그거를 너무나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 제작사와 감독님과 처음인데 우리 이렇게 이제 중간에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굉장히 즐겁고 아주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팬덤이 지금 형성되어가고 있는 이 영화에는 특히나 질문들이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은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도 처음 많이 들어요. 질문 왜 이렇게 많아요? 자 여기 검은 마스크 쓰신 여자분인데 네. 그 다음은 이제 감독님이 지정해 주십시오. 한 분씩 지정해 주십시오. 기호라는 캐릭터가 처음부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기호가 그렇게까지 힘들어야만 했고 기호는 끝에도 왜 행복하지 않았나 이게 좀 궁금해요. 그 설정하신 이유가 감독님한테 질문인데. 감독님한테 네. 이게 그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우가 이제 제가 그 기우를 그러니까 저희 영화 엔딩을 보면 기우가 저는 안 죽은 걸로 설정을 했어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딘가에 있는 거죠. 어딘가에 뭐 교도소가 됐든 병원이 됐든 아예 그 은희가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제가 이게 조금 무거워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삐뚤게 볼 수도 있는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 걱정과 불안의 그 원천은 뭘까 스스로에게도 있지만 외적으로는 이제 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전망 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안전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 가부장제도가 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스스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극적으로 표현한 캐릭터가 기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따뜻하게 안아줘 버리면은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폭발해 버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도 이 구조 안에서는 제대로 못 사는 거죠.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관객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아니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관객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불편한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불쌍한 모습도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기우를 통해서 표현이 잘 돼서 관객분들한테 마음에 좀 잘 다가가기를 바라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슬기 배우님 칭찬을 못해서 슬기 배우님은 진짜 한마디로 하면 그냥 천재세요. 연기 천재. 연기 천재. 이 캐릭터를 그대로 담고 계신 감독님 같지 않으세요? 네, 또 질문을 좀 해주시면 우리 감독님이 선택해 주세요. 뒤에 마스크 쓰신 남자분. 네 맞습니다. 네. 김슬기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싶은데 제가 원혜영 선수 기관사거든요. 원혜영 선수 기관사인데 어머 참치 드시는지 저 참치 드시는지 저는 어디 사료 참치 광고를 찍은 적이 있는데 어머 참치를 먹습니다. 제가 소주 참치 다음 주에 참가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사료 참치를 먹겠습니다. 자, 우리 정희로 네. 배우께서 다음 질문. 파란색 입으신 우선 그 감독님이나 배우님들께 좋은 영화 찍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사실 김슬기 배우님이 배우님이 있는데 그 톡톡 튀는 역할을 맡다가 이번에 지승 역할을 맡으면서 좀 신경 썼던 부분이나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 아니면 그런 씬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고민이 제일 되었던 부분은 제가 저보다도 이제 관객분들이 저를 애 셋을 낳은 엄마로 보실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덧 32살이 되는데 관객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워낙 영한 캐릭터를 많이 맡았고 또 깨발랄한 그런 캐릭터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저는 원래 본연의 저와 지숙이 좀 닮아있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에겐 이질감이 없었지만 보시는 관객분들이 이질감이 좀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조카가 생긴 나이가 되었습니다라고 인스타에 조카 사진도 많이 올리고 이 고속도로 개봉일에 맞춰서 좀 어느덧 제가 좀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김하민 감독님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그러시고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서 젊은 애 엄마 정말 못 모르는 젊은 애 엄마의 지숙이 그 느낌이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세제라는 캐릭터는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기우는 세상에서 버려진 다음에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전부 일찍 일상하면서 살고 세제라는 캐릭터 오히려 외국 같은 데 왔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대비돼서 보였는데 혹시 감독님 그걸 의도하고 설정하신 건지 그런 의도한 장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기우랑 은이랑 만났을 때 뒤에 이제 박스를 이렇게 주는 할아버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텐하고 이제 뭐 이렇게 데뷔를 시켰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기우같이 안 살잖아요. 대부분의 99.99%의 사람들은 기우처럼 살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우리 용산역이든 서울역이든 여기 용산역이든 우리 주변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의지를 왜 놓았을까라는 거에 대한 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있어서 이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늘 매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따라서 그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왜 그랬을까? 그 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기우 캐릭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저희 영화가 그런 거에서 조금이나마 기능을 한다면 저는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시간이 좀 더 있나요? 우리 여기 진행 쪽 어떠세요? 네. 그러면 질문을 좀 더 받겠습니다. 저기 손을 막 여쭤보신 분이 지금 여자분. 라미라 배우님이랑 라미라 배우 남편이 나중에 라미라 배우님 말에 설득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이게 되게 직접적일 것 같아서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이제 우리 다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됐으면 꿈꾸면서 갔던 것 같아요. 영선왕 또한 캐릭터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 첸텐이라는 캐릭터는 저도 인상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도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라미란 배우가 불교의식으로 주민 자식에 대해서 빌기도 하고 저도 하고 하는데, 첸텐이라는 캐릭터가 또 아이한테서 굉장히 좀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설정을 외국인 노동자가 저기 방글라데시도 있고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이 있는데, 혹시 티벳에 또 그걸 찾은 것은 어떤 불교적인 연관성 때문이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그 달라이라마님을 되게 존경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성을 좀 배제해서라도, 그러니까 뭐 그 지점이 이제 지금 티벳이라는 국가가 지금 중국에 속돼 있지만 달라이라마 지금 인도 다람살라의 망명 정부에 있어요. 우리 꼭 흡사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김구 선생님이 상하이 임시정부 있듯이요.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티벳이 그 첸텐의 의미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저는 의도를 갖고 한 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변화하고 순환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의 뜻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이 걱정과 두려움의 이 기우의 캐릭터가 나중에 불이 나면서 제가 생각한 그 가부장제나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상이 좀 불타고 다시 재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그 대사를 넣고 불 나고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주부일지도 몰라서 속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마이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질문 질문 하시는 분 마이크 하나 있고 이쪽에 마이크 몇 개 있었지 않았나요? 그래요? 현장에 가면 네. 여기 그러면 좋습니다. 쌍둥이자매인가요? 네, 그쪽 한번 질문을.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가족에서 고속도로에서 나도 성공할 때 장면을 연기하셨는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호 교수님한테 궁금해요. 아마 정유로 배우 내리신 것 같은데 그냥 그 이상을 이야기해 주세요. 소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실 굉장히 저희 또한 사실 굉장히 잠깐 들렸다 가는 곳이잖아요. 휴게소라는 곳이 어쨌든 뭔가 여행 목적지에 가는 중에 뭔가 화장실 간다든지
장치 뭐 욕이나 좀 들리는 곳인데 오히려 제가 휴게소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촬영하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장소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촬영을 야외에서 하다 보면 화장실도 굉장히 멀고 사실 뭐 식사 시간은 거의 1시간 정도밖에 안 주어지는데 또 뭔가 이동해서 밥 먹고 이러기가 굉장히 좀 시간이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휴게소에서는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휴게소에서 촬영하기 굉장히 편하고 저는 좋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로 배우님이 아파서 소금도 부르잖아요. 그 연기를 어떻게 해서? 그 장면 길가에서 사실 그 이제 기우가 다시 지숙이를 만나면서 다시 가족들과 재회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우의 아픈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과도 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거의 첫 번째로 꼽을 만큼 굉장히 감독님께서 잘 찍어낸다라고 수없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고 그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가장 영화를 찍으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이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뭔가 계산하고 촬영하기보다는 정말 그날은 좀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좀 미쳐서 촬영했다면 정말 초집중을 해서 촬영을 했었고 그래서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저도 편집한 장면을 보면서 이제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모르겠어요. 이게 연기라는 게 뭐 잘하고 못하고를 이렇게 사실 누군가 평가한다 이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말 감독님의 디렉션을 믿고 그리고 그냥 기회의 감정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은. 그래서 딱히 뭔가 계산을 한다든지 고민을 하고 고민이야 많이 했지만 계산을 따로 그냥 촬영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저기 중앙에 저기 그분. 저기 이분 그분. 정민우 배우님 뵈러 왔다가 감독님께 반했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사회적 지점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어떤 주제를 다뤄보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되게 사회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서 다음 작품도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나 이렇게 무거워질 수 있는데 특히 한국형 자본주의 사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는 감독이 되고 싶어요. 우주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우주 좋아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감독님께서 굉장히 리얼리티한 사회 문제작도 하나 내시고 우주에 관련된 SF도 도전하시고 제가 잠깐만 하나 더 질문드리자면 아까 그 불로인해 가지고 한번 타버리고 그리고 다시 어떤 무한의 재생의 어떤 세계를 이야기가 오늘 고백하신 것 같은데 그 결말에 대한 지점을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부활과 어떤 재생의 어떤 희망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부버려라 그냥 지금 멸망하고 그냥 우리 신자분들이 끝장내자 뭐 이런 겁니까? 저는 예전에 슬기 배우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비가 내리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예, 다 버려! 뭐 이거 아니에요.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김슬기 배우가 셋째를 결국 낳잖아요. 그게 판타지 같으면서도 또 현실일 수도 있고 우리 이제 열린 어떤 해석으로 남겨두셨는데 나는 그 아이와 그 판타지 같지 않은 그 현실 같지 않은 판타지가
굉장히 어떤 치유에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타오른 데서 네 사람이 끌어안고 비가 내리는 그 마지막 안각의 장면 같은 경우는 치유의 힘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너무 그 전사로서의 감독보다는 세상을 좀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감독님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정유리 배우님께서 한번 지목을 해주시죠. 네, 아까부터 열심히 뒤에서 손을 계속 흔들고 계시는데 다음번에 정유리 배우님 다음번에는 어떤 작품을 도전하고 싶은지. 그냥 배우들은 항상 다음 작품이 가장 걱정이고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드라마와 뭐 영화, 연극 다양하게 이제 작품을 하겠지만 영화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제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좀 찌질한 캐릭터, 예를 들어 멋진 하루의 하정우 선배님 같은 그런 좀 찌질한 캐릭터도 해보고 싶고 악역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제가 해보지 않은 캐릭터에 대한 갈증이 항상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제가 뭔가 이렇게 계속 변주를 주고 변화를 주고 싶어도 이 드라마 주인공 캐릭터에서 큰 변화를 주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조금 더 그 캐릭터를 깊이 있게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좀 더 다양한 캐릭터들을 해보고 싶고, 꼭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작은 역할도 건축 같은 역할도 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배우로서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느낌 받으시죠? 박수 한번. 네, 그리고 이번엔 또 슬기 배우님이 한 번 더 지목해 주십시오. 항상 포스터를 들고 계시네요. 아니 그걸 왜 들고 나왔어? 감독님에게 질문이 나갈지 몰라요. 그 감독님께서 아까 판타지 관련해서 아이고. 아니, 이걸 좀 빼셔야겠다. 네. 앞으로. 비싼 걸.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 아까 판타지스럽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도 약간 영화 중간에 펜트 부분에서 약간 춤출 때나 그럴 때 약간 판타지적인 연출이 들어간 것 같아서 여기서 약간 힐링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약간 의도하셔서 약간 이런 휴식 같은 거를 일부러 넣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영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차분하다고. 그 저희가 그 기훈의 가족을 우리가 실제로 마주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면서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너무 그 불편함과 불쌍함에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판타지 장면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질문에 답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질문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분의 이야기 한 번씩 듣고 그리고 아쉽지만 끝내시죠. 세 분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기억될 것 같은지, 그리고 또 기억되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어떤 작품으로 본인들에게 남을 것 같은지, 그런 지점에서 한마디씩 소감을 더 붙여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기 배우님부터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감독님 마무리 주시죠.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작품이었고요. 그런 소중한 작품을 도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두 번, 세 번 봐주신 분들 더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지구인 걸로 알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감독님이 그 은희가 보는 연기에 대해서도 또 오늘 오신 분들한테 설명해주면은 또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저가 이 작품 촬영하는 동안에는 감사
않고 감사한 거를 좀 찾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현장에 나온 이후로부터는 찾지 않아도 너무 감사할 게 넘쳐서 정말 이제 뭐 함께한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께 매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촬영하면서 굉장히 이제 영화 내용과는 약간 반대지만 굉장히 저를 힐링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저희 영화에도 열린 해석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선한 의지가 가족 한 가정을 구할 수 있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저희 뵈러 와주시고 영화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데뷔 이후에 한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하고 관객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부산 영화제부터 오늘까지 사실 저는 고속도로 가족이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영화여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또 캐치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고속도로 가족은 정말 제 배우로서 정말 전환점이자 선물 같은 작품이었고 또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여러 번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저 또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그리고 또 한 캐릭터 한 캐릭터에 제가 또 몰입해서 보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지나셔도 가끔씩 한번 보시면서 어떤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만 해주시는 많은 팬분들과 관객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자주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저 또한 또 열심히 작품에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슬기 배우님의 발언을 하자면 은희가 무서워하는 존재는 이제 저희들끼리는 이제 저희 만드는 사람끼리는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떤 그 아이의 불안함을 상징하는 건데 그 불안함을 저희들끼리는 영선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하늘에 간 영선의 아들이에요. 영선의 아들이 은희를 통해서 이어주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영선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 은희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댓글들을 진짜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 부분은 진짜 명확한 연출의 실패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뭐 그런 저희끼리는 그런 이제 제작적인 이제 비하인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 하나라도 말씀드리면 저희 감독님이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실 때 또 소중한 댓글을 써주시면 저희 감독님이 행복해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김한민 우리 한국 영화 최고의 감독님들 중 한 분인 김한민 감독님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후배 감독으로서 그리고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모더레이터를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나 인상 깊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의 훌륭한 센스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첫 모더레이터에 도전하게 돼서 저도 매우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영화도 진행도 보셨지만 오늘 시위도 재밌게 들으셨죠? 네. 제가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신 여러분들께 가정의 평안과
개인의 행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했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